자, 청정시대 감사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감사원이 이렇게 통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라고 불쾌감을 표하면서 이메일 그걸 안 받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뭐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감사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무례한 짓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요, 유가족 입장에서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께서 결국 핵심은 대통령 지적 기록물을 해제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거기 안에 모든 어떤 핵심 포인트들이 많을 테니까요. 전직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례한 짓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좀 기록물 해제를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물러나게만 하면 무슨 종류의 질문이든 뭐든지 다 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죽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민주 반헌법적인 북한의 만행이 있었던 일이니까요. 여기도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저는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의혹이 과거에는 없었었죠. 국민적 의혹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국민의 흔적 의혹인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 해경, 검찰, 국방부, 미국 첩보당국 전부 다 월북으로 결론을 이미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였던 건 맞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가? 왜 그러냐면은 감사원장이 서훈하고 박지훈 전 그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시작했을 당시에 대통령이 승인을 받았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라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승인을 받았는가라는 답변을 이번에 아마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원이 하반기에 34개 곳을 다 감사를 하면서 감사위원회 의결도 아예 거치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말로 감사원의 순수한 감사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그래서 어쨌든 감사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뭐 당연한 절차니까 그래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서를 보냈던 것인데 그중에 한 사람 듣고 안 한 사람도 있다. 노태우, 김영삼은 대답을 했고 문 전 대통령 조사만 굳이 뭐 특별히 열애를 빼줘야 될 이유가 있냐.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평화의 댐하고 7비리 관련 사건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같은 급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그리고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다면 감사에 응하셔가지고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한 것하고 이번에 질문이 동급이든 동급이지 아니든 간에 일단 통보가 왔으면 거기에 떳떳하게 응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국가에 대한 책무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요. 그러니까 그때 네. 당시 대통령께서 과연 헌법에 근거해서 통치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국정 운영을 하는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보좌한다는 표현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감사원에 이례적으로 또 검찰이 또 파견이 나가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과 검찰이 동원을 해서 좀 손발을 맞춰서 수사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조사와 수사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검찰은 누구냐, 어떤 검찰이냐? 이재명 우리 그 민주당의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과거의 해경도 과거의 결론과 지금의 결론이 다르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감사원에서 현 정부에서 이것이 마치 다르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지율이 정말 추락하고 있죠.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 정말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을 바라보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그 돌파구가 아니고 이렇게 수사와 조사밖에 없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청정시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조금 계속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갤럽 조사는 24점 몇 %였고 이번에 이게 뭐죠? 리얼미터에서는 36점 몇 %에서 32점 몇 %로 또 떨어지긴 했어요. 이게 유의미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빨간 게 부정평가고 긍정이 파란 색깔인데요.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리고 가까워지지가 잘 않네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6일부터 30일까지 주간 정례 조사한 건데요. 긍정이 31.2%, 부정 66%. 이 정도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긍정 24, 전주보다 4% 하락했고 체리따봉 사태인 8월 초와 동률 최저치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좀 화면 보시는 게 한국갤럽이에요. 갤럽은 아까 리얼미터는 평행이었는데 이제 갤럽은 저렇게 좀 뭐랄까 교체해가지고 모양새가 좀 올라갔습니다. 자, 저거 보시면서 한국갤럽의 경우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외교, 2위가 무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정권을 향해서 생각하시는 것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컸던 것에 비해서 잘 못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MB 정권을 생각하시면서 국정 지지율이 낮았다가도 국정 이제 후반부 되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혹시 그런 잘못된 기대를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고요. 좀 명명백백하게 이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기라는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민생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 이유가 1위가 외교고 2위가 무능이다. 그러면 이런 거는 윤석열 정부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그 발언에서 좀 촉발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BC를 향해서 강대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좀 유감 표명을 하시고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면 좀 지지율에 국민들께서도 화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중도층하고 무당층에서 긍정이 15%가 나왔다. 또 리얼미터의 경우에 TK 등 핵심 지지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가 많이 빠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석이란 말이죠. 이경 대변인 보시기 어때요? 이 중도층하고 무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또 TK 등 핵심 지지층에서 많이 빠지는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핵심 지지층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긍정평가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평가가 지금 24%고 이것이 보통 전반적으로 다 TK인데 그분들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1위가 계속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모름? 네, 모릅니다. 없음이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냥 지지하고 버텨주는 겁니다, 솔직히. 그럼 모든 그분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무능이라든지 이번에 또 최근에 또 부대 열중쇼가 또 이렇게 쩝쩝으로 이렇게 또 대체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다음 아마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거 하나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웃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교 행사 때도 그러고 지금 국내적으로 그러고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연습을 하거나 조금 숙지하면 될 것을 그 사소한 것들이 구멍이 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저런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시고 그래서 TK에서도 그래서 내가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놓여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에도 지금 올라가 있고 가처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10월 6일 날 지금 제대로 올라가겠다는 뜻이고요. 지난 28일 날 가처분 신문 결과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요 사이에 아마도 이제 이 사이가 지금 주말이었으니까 요 사이에 즉 오늘부터 오늘 내일 정도 사이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가처분 결론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처분 결론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10월 6일 날
징계가 달라질 수도 있나, 또 내지는 10월 6일 징계가 뭐 뻔할 뻔짜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함부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변수가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이 징계 자체를 뒤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운명의 한 주, 운명의 한 주를 매번 언론에서 다루지만 2달 동안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양희 위원장께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봤다가 못 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비속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같은 잣대로 품위유지 위반을 윤리위가 다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많은 당내의 질문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못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쉽진 않을 거라 봤는데, 지난주에 윤리위가 권성동 의원을 또 징계 절차를 개시했잖아요. 네. 여기에선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를 다시 징계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그렇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글쎄 아무래도 좀 다시 징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징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는 징계를 통해서 어쨌든 가처분의 각하를 노리려고 하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가처분이 만약에 먼저 나오면 그럼 또 나오다 하더라도 이제 또 뭐 당대표 거리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그때는 제명의 절차를 하게 된다면,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거리 사항이고. 그러니까 가처분이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인용할 것인지 어떤 것을 뭐 가처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인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를 제명하면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개정 당원에는 저희가 당대표가 거리되면은 그 비대위를 둘 수 있다 해서 둔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대위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번 6일 날에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준석 대표는 나는 징계 못 받아들인다 하면서 또 가처분 또 낼 가능성이 가능성도 있겠죠. 있죠.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자, 좋아요.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공모자로 적힌 검찰의 성남 FC 의혹 공소장을 두고 여야 날선 신경을 두고 있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성남 FC의 지난 사장 구단주라고 불렸던 변호사들 2명이 서로 그냥 지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공세하고 있고,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곽 변호사, 이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변호사들이 문제야. 내가 딱 보니까 변호사들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성남 FC 전 대표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곽 변호사라는 분이세요. 그런데 네. 이분이 2015년도에 이거는 두 사람하고 협약을 당시에 본인이 도장을 찍었던 분입니다. 그 만약에 그때 당시에 범죄가 인식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도 실질적인 것은 제가 이제 그 성만 거론하겠습니다. 정 실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인이 그럼 협약서에 왜 본인이 도장을 찍습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그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럼 그때 당시에도 이것도 지적이 됐었던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경찰은 이미 무혐의를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다시 이제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다시 뒤집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민구단을 놓고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확실한 건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에게 돈이 들어간 걸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없으니까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계속 좀 시끄럽게, 경찰이 이미 무혐의를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끄럽게 뭔가 논란이 있는 것처럼 저는 만드는 것이라고 과거에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지금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민 입장에서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의혹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명명백백하게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죄 무혐 죄송합니다. 무죄 무혐의 났어요. 그걸 국민의힘께서요. 다시 그러니까 의혹이 의혹이 있다고.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혹이 많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아니, 다 국민의 만드는 입장에서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 입장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금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 다 무혐의 결정 나고 무죄 결정 난 것을 다시 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민주당 하면서 당원분들도 왜 이렇게 의혹이 부끄럽다고 많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자,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재명 판 다 만들어가지고요. 쭉 해가지고요. 의혹 제기 올라온 거, 해결된 거, 문제가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내가 5가지 요인을 한번 정리해서 표 만들어줄게요. 기대하겠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받아줄게요. 그리고 꼭 이재명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도. 이거 일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기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 한번 해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